자, 안전을 위한 보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인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에서 특별저압계통의 전압의 한계는 교류에서 몇 볼트 이하인가? ELB ELB를 특별 저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50V 이하, 그리고 직류는 120V 이하 ELB를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SELB, PELB, FELV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SELB는 비접지 방식이다. PLB는 접지 방식이고 FELB는 비절연 방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특별 저압 계통의 전압의 한계는 교류일 경우에는 AC 50V 이하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퓨저의 전격 전류가 4A를 초과하고 16A 미만에서의 불용단 전류와 용단 전류를 찾으세요. 그래서 저압 전류의 용단 전류와 불용단 전류에서 4A, 16A, 63A, 160A, 그리고 400A, 그리고 400A에 초과할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4, 16, 63, 160, 400, 400 초과할 경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 못 외우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63A가 기준이 되고요. 자, 시간, 용단 시간은 60분이고요. 불용단 전류 1.25배고요. 용단 전류는요 1.6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십니다. 라고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래서 시간은요 60에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240 위에는 똑같이 60 그리고 이 용단 전류와 불용단 전류 아래쪽은 전부 같아요. 그럼 위쪽만 채우면 되네요. 위쪽은요 1.5 2.1 1.9 해서 칸 채우기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은 4A를 초과하고 16A 미만 이 경우네요. 자, 이 경우에서 시간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불용단 전류와 용단 전류 했으니까 1.5배와 1.9배, 불용단 1.5배, 전격 전류의 1.5배는 견디고 동작하지 말고 1.9배에서는 60분 이내에 용단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1.5, 1.9 해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4번도 같은 문제예요.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이 퓨저, 범용 퓨저의 동작 특성에 옳게 나타낸 것은 전격 전류가 30A입니다. 그럼 30A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이쪽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16A를 초과하고 63A 이하가 되는 경우니까 그럼 전격 전류에 견딜 것 어디에 견딥니까? 1.25배에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에 1.25배에 견딜 것 하니까 1번이 맞네요. 네. 그리고 1.5배의 전류에 견딜 것 틀렸어요. 1.25배에 60분 이내에
용단될 것 아니죠. 견디는가 용단되면 안 돼요. 전격 전류의 1.5배 전류로 60분 이내에 1.5배가 아니라 1.6배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34번에 1번. 자, 35번 문제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35번 문제가 과전류 차단기의 저압 전류에 사용하는 10A 퓨저를 수평으로 붙여서 시험을 할 때 10A가 어디에 해당이 하나요? 4A를 초과하고 10A니까 노란 박스 안에 해당이 되네요. 여기서 1.9배 전류를 통한 경우 1.9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용단이 되어야 되는데 몇 분 이내요? 60분 이내. 그럼 답은 60분. 이렇게 해서 표 하나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여러 타입으로 나와도 해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전류 차단기의 저압 전류를 사용을 하는 36번 문제가 안 넘어갔네요. 자, 이제 이 표는 지우겠습니다. 자,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을 하는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 및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가 견뎌야 하는 부동작 전류는 문제 하나에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물어봤네요. 그래서 산업용,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죠. 차단기는 64A 이하, 64A 초과할 경우에 시간, 동작 시간 60분 2배, 120분, 그리고 불용단 전류, 용단 전류죠. 용단 전류, 불용단 전류. 산업용은 1.05배 외에 1.3배. 주택용은 갈로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1.13배에서 1.45배.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같이 붙여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견뎌야 할 전류, 불용단 전류의 1.05와 1.13이네요. 그래서 1.05, 1.13에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럼 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도 같은 문제니까 같은 표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30A인 경우에는 전격 전류의 1.3배 전류를 통한 경우 자동으로 동작 1.3배, 이게 산업용이죠. 그러면은 63A, 30A는 63A 이하죠. 이하니까 60분 이내에 동작해야 돼요. 그럼 답은 60분이죠. 60분 해서 37번도 같은 표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압 옥내 간선에서 붕괴하여 전기 사용 기계 기부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에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 길이 몇 메타의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해서 자,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분기점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분기점 허용 전류가 감소하는 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허용 전류가 감소하는 점이 바로 분기점이죠. 분기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떨 때 간선을 보호하는 보호기기와 부하를 연결하기 위한 분기점 사이에 분기 회로나 컨센트가 없고 단락이나 화재, 인체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치가 되었다면은 과 같은 이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죠. 이 전제 조건이 붙었을 때 3m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붙었을 때, 붙지 않았을 때는 분기점 설치가 원칙이다. 자, 이 부분도 KEC가 개정되면서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에는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차단 장치와 경보 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 조건이 있었죠. 예외 조건에서 첫째, 어떤 0.2kW 이하가 되는 경우에, 두 번째, 상시 취급자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세 번째, 소손 전류가 전동기를 소손시킬 만큼 소손 전류가 발생하지 않을 때, 네 번째가 과전류 차단기 16A,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 20A 이하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단상 저동기에서 과전류 차단기, 여기서 과전류 차단기 했어요.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몇 암페어 이하인 경우에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생략해도 되나요? 16A. 자, 이게 잘못됐겠죠? 16A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16A. 자, 교재에는 16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A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가 과전류로 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전격 출력이 몇 킬로와트 이하가 되는 전동기는 과부하 보호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느냐? 자, 앞에서 알아봤죠. 0.2kW 이하가 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더라. 다음 저압 전설로 문제 41번 보시겠습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메타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말아야 하느냐? 자, 제한 조건 100m 이내여야 하고 5m 폭 이상 도로 횡단 금지. 그리고 세 번째, 옥내 통과 금지죠. 자, 이게 세 가지 제한 조건이었어요. 숫자는 105. 그래서 숫자 100m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4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옥척 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 옳지 않은 공사는요. 자, 옳지 않는 공사. 저압 옥척 전선로에서 첫째, 금속관 공사, 다음 케이블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세 가지가 1번, 2번, 3번. 자, 안전도 순위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공사는 뭐 특정한 장소에서도 공사가 가능한 공사들이죠. 그래서 금속관은 모든 장소, 모든 조건에 다 설치가 돼요. 그래서 금속관, 케이블, 자, 합성수지관 공사에 뭐가 더 붙었습니까? 자, 여기서 애자사용 공사와 버스덕트 공사를 추가로 하면은 이게 옥척 전선로 공사입니다. 공사.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애자사용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케이블 공사, 금속 몰드 공사가 아니네요. 그럼 42번은 답이 4번이었습니다. 4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옥상 전선로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겠습니다. 전선과 그 옥상 전선로에 시설하는 조영제의 이격거리는 3m가 아니라 2m였죠. 그럼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에 수목에 접촉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격거리예요. 수목간 이격거리. 이격거리는 상시 부는 바람에 전선과 수목이 접촉하지 않으면 된다.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전선은 2.6mm 이상의 2.6mm 하면은 경동선 단선이죠. 2.6mm에서.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4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 소선은 몇 가닥인가요? 3가닥 이상 2.6mm 금속선 3가닥 이상을 꼬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 지선의 규격이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5, 6, 6.5, 6.5, 3, 3.5, 4, 5에서 5를 동그라미를 쳐서 지선 이렇게 했죠. 도로를 횡단할 때 지선의 설치 높이는 5m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공 전선로 지지물 중에서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 안 되는 것은 지지물 중에 철탑이죠. 지지물은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선을 사용할 수 없는 지지물은 철탑이다. 그럼 지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강공사 또는 어떻게 해요? 대개체. 경우에 따라서는 대개체까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다음 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또는 고압 가공 전선로에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와 병행하는 경우에 유도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유도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많이 나와요. 자, 유도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격거리는 2m예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유도작용이 나왔네. 이격거리 2m. 이렇게. 왜? 잘 나오니까 중복돼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정을 다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복돼서 출제가 되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나만의 기억 방법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유도작용 2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압 가공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조가용선. 자, 조가용선은 케이블로 해서 전력을 공급을 할 경우에는 지지를 하기 위한 강연선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가용선 혹은 조가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가선 아래에다가 이렇게 케이블이죠. 케이블, 전력을 전송하는 케이블을 설치를 하면은 이 전력선을 조가선에 고정을 하기 위한 행거를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행거와 행거 사이의 거리가 50cm. 자, 행거가 없다면은 금속 테이프로 해야 되는데 금속 테이프에 감는 간격은 0.2m. 그리고 조가용선의 규격은 22 스퀘어. 그리고 접지해야 합니다. KC 211, 140 규정에 의해서 접지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굵기의 연선을 사용해야 되느냐? 조가용선의 단면적에 대한 거니까 22 스퀘어. 22 스퀘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가용선이 22 스퀘어가 아닙니다. 딱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22 스퀘어와 38 스퀘어.
그래서 38 스퀘어는 이제 고압, 특고압 설비에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4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다.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설치한다.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행거와 행거 사이는 0.5m 이렇게 해서 50cm. 만약에 행거가 아니라 금속 테이프로 할 경우에는 감는 간격이 20cm. 그래서 다음 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을 경동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율 했습니다. 안전율에 대한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글에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0이에요. 경동선 2.2예요. 2.2. 그리고 가섭선 2.5. 그리고 지선 2.5. 케이블 트레이 1.5. 이렇게 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안전율의 묶음이었어요. 그래서 경동선 했으니까 2.2에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시가지에서 저압 가공 전선로를 도로를 따라 시설할 경우 지표상 설치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설치 높이, 시가지에서 도로를 따라서 설치할 경우에 가공 전선의 설치 높이는 도로 횡단이 아니에요. 도로를 따라서 설치할 경우에는 5m가 되겠습니다. 횡단할 경우에는 6m가 됩니다. 자, 다음 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고압 가공 전선이 철도 궤도 횡단에서 철도 궤도 횡단 가공 전선로가 6m, 6.5m, 3.5m, 5m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저압 가공 전선로 설치 높이입니다. 그래서 도로 횡단 6m, 철도 궤도 6.5m, 횡단 보도교 기타 해서 뭐 도로를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5m가 되겠죠. 자, 그래서 52번에서는 철도 궤도 횡단 6.5m가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조의 풍압 하종. 목조의 풍압 하종을 저압, 고압, 특고압일 때 저압 1.2, 1.3, 1.5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압이니까 1.3,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것을 병행 설치라고 하죠. 병행 설치, 이걸 병가라고도 합니다. 병행 설치할 경우에 고압과 저압 가공 전선로에서 첫째, 별도의 완금에 설치를 하고 고압을 위쪽에, 저압은 아래쪽에 쓸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격거리가 0.5m. 50cm라는 얘기죠. 0.5m에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5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상부 조형제의 옆쪽가의 이격거리는 몇 m가 되나요? 해서 고저압 가공 전선로와 건조물의 접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상부 조형제 재화에서 위쪽, 그래서 옆쪽, 아래쪽. 그래서 위쪽은 2m. 그래서 옆쪽, 아래쪽은 1.2m. 기타 조형제도 옆쪽, 아래쪽, 기타 조형제수도 1.2m가 되겠죠. 그래서 1.2m. 이렇게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56번 보시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과 접근하여 시설할 때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는 고압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이에요. 약전류 전선에서 접근 시설할 경우에는 0.8m 이격거리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8m, 뭐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죠. 자, 5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시설할 때, 여기서 가공 약전류 전선, 여기 안테나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cm 그리고 케이블일 경우에는 0.4m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 시설 기준에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농사용 가공 전선로는 저압일 것 맞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로의 인장 강도는 1.38kN의 2mm죠. 2mm 경동선 이상일 것. 그리고 지상에서 설치 높이는 3.5m이며 전선로의 경가는 40m가 아니고 30m죠. 자, 이 네 가지 조건이 바로 농사용 가공 전선로의 시설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